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.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? 우연이 아닙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.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.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.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? 그런데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. 매년 있던 일이에요. 이번에도 10만 명, 20만 명 올 걸로 예측이 됐어요.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.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.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정만 했더라면 그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살을 하겠어요? 서서 압살을 하는,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,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?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?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?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.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.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,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,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,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. 이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. 그래서 최고 책임자,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,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,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표정만 지어도,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게 예상되는 거기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봐, 발이라도 거릴까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? 그냥 내버려 뒀죠. 이유는 알 수 없어요.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, 여러분?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부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. 기존 제방을, 단단한 제방을 헐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. 그럼 물이 차면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?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모래 주머니로 쌌든지 돌을 쌌든지 뭔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시설을 갖춰야죠.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?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. 강물이 부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흙을 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거죠.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거 아닙니까? 지하차도가 낮잖아요. 쭉 가다 나중에 들어가요. 여기 물이 차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그거 갇혀버린 거예요.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거죠.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? 충남도지사든지 거기가 무슨 시더라? 하여튼 청주시인가? 하여튼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. 사고 나면 안 된다. 큰일 나면 혼내주겠다. 한마디만 했으면 관내 사고 위험 지역 표가 다 있어요.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. 한마디만 했더라면,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더라면,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.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, 특히 지휘관들,
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,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.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,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에 관한 규제를,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, 참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.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.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 사고들이 나잖아요. 그리고 건물들,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방화문 안 닫는 건물,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 건물, 여기를 전수조사를 내가 다 단속을 했어요. 그리고 그러면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단속,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.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. 무슨 신고 왕국, 뭐 북한식 5호 담당제 하냐라고 막 비난했어요.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.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제가 건물주들 다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. 여러분,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.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 합시다. 그리고 제가 소방서한테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감독 인원을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.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.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.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. 그런데 분당에 제 집 앞에 순회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거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. 거기가 불이 났어요.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. 그런데 그 건물에 학생들이, 학원생들이 270명인가 200 몇십 명 있었어요.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.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.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그 통로하고 이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가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가 돼 있었던 거예요.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 전원 탈출 안전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에 BYC 건물인가 화재에 났었죠. 여러분이 보셨습니다. 방송에서. 분당에 상가 건물 화재 난 거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습니다. 거기 역시 상가들이 백수십 개, 모르겠어요.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.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죠. 수백 명이 있었겠죠. 역시 거기도 그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.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퇴임한 한참 후에 벌어진 화재, 첫 번째는 제가 있을 때지만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 철저히 체크하고 이거 자동 화재 방지 장치, 이거 뭐죠? 급수 스프링클러, 그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했어요. 고장난 데 많은 거 다 고치겠습니다.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가 철저히 다 하게 했죠.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 사망자가 없었다. 제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사실은 행정부서에 가면 안전관리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. 제일 실력 없가는 미군 사람을 걸러보내요.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조는 게 일이에요. 제가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. 안전부서, 경무부서, 장애인과, 대중교통과 이런 데 민원 많아서 다 죽을래요.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. 자, 그래서 안전, 경무부서,
이런 데는 가장 우수한 과장 팀장 보내고, 거기에서 잘하면 가장 우수한 자원들 열심히 하면 거기를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, 그리고 안전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고,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,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부사 제일 격려해주고.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. 마치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?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액의 2배나 되는 70, 80조 원 되는 국방비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.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, 방어체계, 공격체계 유지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안전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.